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경상도 읍내 장터입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이지만 장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 한쪽 구석 가장 목이 좋지 않은 자리에 박순자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75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고단한 삶이 보입니다. 어르신 앞에는 직접 다듬어온 콩나물 몇 줌과 시든 나물이 전부입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콩나물을 집어듭니다. 손님 퉁명스럽게 콩나물이 다 시들었네. 1,000원인데 100원만 깎아줘요. 그 말에 어르신의 헬쑥한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속이 타들어가는데 100원을 깎자니요. 어르신은 콩나물 봉지를 다시 빼앗듯 거두어 드립니다. 박순자 목소리를 높이며 안 됩니다. 이거 어제 내가 눈 빠지게 다듬은 긴데 100원도 못 깎아줍니다. 그 악착 같은 모습에 손님은 더러워서 안 산다며 가버립니다. 어르신은 쏟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녀에게 100원은 그저 동전 한 잎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자 하루를 버티게 할 힘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거친 손으로 콩나물을 다시 정성껏 매만집니다. 그 손길이 참으로 외로워 보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터 상인들도 하나둘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내일 봅세, 고생했네 정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박순자 어르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팔다 남은 나무를 묵묵히 보자기에 쌉니다. 그때 옆자리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날아와 박힙니다. 상인을 작은 목소리로 봤나? 저 독한 노인네. 그러니 아들이 정을 붙이나. 상인이 한숨 쉬며 쉿. 듣겠네. 냅둬요. 불쌍한 양반이지. 돈은 그리 아껴서 뭐 하려는지 몰라. 어르신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합니다. 굽은 등을 더욱 굽히고 보따리를 짊어집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시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북적이던 장터에 어르신의 긴 그림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유난히 춥고 지쳐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한참을 걸어 도착한 산골짜기 낡은 흙집.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어르신이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이미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방문은 바람에 덜컹거리며 집안의 냉기를 밖으로 토해냅니다. 어르신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깥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어르신을 맞이합니다. 방 한쪽 벽에는 기름 보일러 조절기가 달려 있지만 외출 버튼에 고정된 지 오래입니다. 어르신의 주름진 손이 조절기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내 망설이며 손을 거둡니다. 박순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아직 괜찮다. 아직은 기름값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두꺼운 손바지로 갈아입는 것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합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과 밥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세월의 무게에 눌린 듯 집 앞 모든 것이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어르신의 온기만이 이 방을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필 생각이 없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소반을 펴니다. 그리고 어제 해놓은 차가운 보리밥 한 덩이를 꺼냅니다. 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양은 그릇에 밥을 담고 주전자에 담긴 찬물을 붓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밥을 물에 맙니다. 반찬은 시커멓게 변한 묵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입니다.
어르신은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뜹니다. 맛을 느끼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 삼키는 것입니다. 박순자 혼잣말로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을 맴돕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며 속을 차갑게 식힙니다. 어르신은 그릇 바닥에 남은 밥알 하나까지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먹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한 끼를 때웠습니다. 어르신의 앙상한 어깨가 더욱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허기를 채운 어르신이 자리를 고쳐 앉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벽 가장 깨끗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어르신의 유일한 자랑이 걸려 있습니다. 법무사 강민수 서울에서 성공한 아들의 명패입니다. 어르신은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손수건을 꺼냅니다. 아마도 아들이 어릴 적 쓰던 손수건일 겁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올라서지도 않고 까치발을 들어 명패를 닦습니다. 유리에 낀 먼지를 닦고 또 닦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입니다. 박순자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아들, 장하다. 참말로 장하다. 이 순간만큼은 어르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지독한 구두쇠, 외로운 노인의 모습은 간데 없습니다. 오직 자랑스러운 아들의 어머니 박순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낡은 명패가 어르신이 모진 세월을 버텨낸 이유 그 자체입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아들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두꺼운 솜이불을 펴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이불을 펴던 어르신의 시선이 문득 방 입구에 멈춥니다. 그곳에는 어르신이 매일 신는 검정 고무신이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발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밑창은 닳고 닳아 반들반들해졌습니다. 특히 뒤꿈치 쪽은 이미 구멍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고무신을 집어들어 안쪽을 만져봅니다. 박순자 한숨을 내쉬며 이걸 새로 하나 사야 하는데 장터에 가면 3,000원이면 새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그 3,000원이면 아들 손주에게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이 시린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손주에게 빈손으로 가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신문지 한 장을 뜯어 달아버린 신발 밑창에 깝니다. 이것이 어르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유일한 사치입니다. 어르신은 달아버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신발은 꼭 주인 어른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어르신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방구석 낡은 장롱 밑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합니다. 바닥을 더듬던 어르신의 손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손때 묻은 낡은 과자 깡통입니다. 어르신은 뚜껑을 엽니다. 찰칵 쇳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깡통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그리고 동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 장터에서 번 꼬깃꼬깃한 돈을 꺼냅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어르신은 돈을 침을 발라가며 세고 또 셉니다. 박순자 돈을 세며 하나, 둘, 오늘 고생했다. 그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합니다. 어르신은 그 돈을 깡통 안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의 돈이 아닙니다. 언젠가 아들이 내려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고기 한 근이라도 더 사 먹일 돈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은 굶길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르신은 깡통 뚜껑을 닫고 다시 깊은 어둠 속에 숨깁니다.
그 깡통은 어르신의 희망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어르신은 차가운 아랫목에 얇은 요를 깔고 몸을 눕힙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어르신은 낡은 솜니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냉기는 이불을 뚫고 뼈마디까지 스며듭니다. 어르신은 몸을 새우처럼 잔뜩 웅크립니다. 그때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박순자 숨을 참아가며 콜록, 콜록, 쿨럭. 마른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 소리입니다. 방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입니다. 어르신은 황급히 이불로 입을 막습니다. 혹여나 이웃에게 들릴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한참을 기침하던 어르신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눈이 젖어 있습니다. 추워서 흐르는 눈물인지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이 기나긴 밤이, 이 지독한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르신의 외로운 밤이 깊어갑니다.